안녕하세요. 저는 IBL에서 마케터로 근무하고 있는 윤산희 매니저라고 합니다. IBL이라는 회사는 종합 커머스물로 가전이나 리빙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저는 거기서 이제 판매되는 물건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 퍼포먼스 마케터입니다. 우선 출근을 하면 이제 퇴근 시간서부터 제가 이제 출근하기까지의 그 소진된 광고비를 먼저 체크를 해요. 왜냐하면 저희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광고를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간밤에 뭐 광고는 잘 원활하게 돌아갔는지, 뭐 소재가 반려가 돼서 광고 노출이 안 되진 않았는지, 뭐 그 광고 소재마다 어떤 뭐 매출이 얼마나 나왔는지, 제품이 몇 개나 팔렸는지 그런 걸 확인하면서 일단 전날에 대한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날 리뷰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늘 광고는 어떻게 운영을 할지 계획을 먼저 세우곤 합니다. 이제 사대동이라고 광고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같이 모여서 스터디하는 에드컬리지라는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조금 공모전이라든지 뭐 인턴이라든지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대외 활동을 위해서 이제 포스트 유니브에서도 활동을 했고요. 그런 동아리, 그 두 가지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현직자 선배님들한테 이제 뭐 여러 가지 직무에 대한 도움도 받고, 학교에서 이제 이론적으로 배우는 걸 떠나서 실무에서는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그런 걸 좀 간략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알게 된 경험이라든지 노하우를 좀 전해 듣고 나서 퍼포먼스 마케터로 이제 직무를 결정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조금 세심한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퍼포먼스 마케터라는 게 저희가 뭐 공모전이나 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뭐 광고 활동이라든지 광고 크리에이티브라든지 아이디어는 충분히 낼 수 있겠지만, 물론 퍼포먼스 마케터한테도 필요한 역량이지만, 어쨌든 숫자들을 보고 숫자와 차트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이 광고가 잘 만들어졌는지 못 만들어졌는지, 매출은 얼마를 냈고, 뭐 매출이라든지 뭐 광고주의 그런 몰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제품까지 이제 소비자가 다가가기까지의 그 과정이 얼마나 순탄했는지 원활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다 보니까, 일단 그 업무의 A to G,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두 이제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숫자를 보는 능력이라든지, 그 숫자를 통해서 이 광고가 좋은지 나쁜지, 어디를 바꿔야 하는지, 어디를 개선해야 되는지 그거를 도출해낼 수 있는 인사이트를 기르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얼마간의 예산이 들어간 것에 따른 이제 클릭 수가 어떻게 되고 노출 수가 어떻게 되고 클릭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비율, 그런 퍼센테이지를 많이 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5만 원의 광고비가 들어갔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뭐 매출을 목적으로 광고를 집행했다라고 했을 때, 뭐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5만 원 이상 매출이 나지 않았다면 이 광고는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매출 목적이 아니라 이 광고를 통해서 사이트에 많이 들어오게 하는 유인 목적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뭐 5만 원의 광고비를 들였는데 클릭 수가 뭐 저희가 목표한 거에 대해서 별로 못 미쳤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광고 지면, 그러니까 즉 소재라고 하는데, 광고 소재가 이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제품에 문제가 있는지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돼요.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구매를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광고 소재가 이제 매력적이지 않아서, 아니면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되지 않아서 뭐 클릭이 덜했는지, 아니면은 제품 이제 광고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이제 타겟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설정한 타겟이 뭐 우리가 집행하고자 한 그 광고 매체와 호응하지 않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또 광고를 이제 교체를 하고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뭐 기업마다 다르고 퍼포먼스 마케터마다 또 특징이 다르겠지만, 일단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가장 좋은 그 장점은 야근이 없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업무 시간이 좀 정해져 있어요. 항상 루틴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고 오후에 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는 경우다 보니까 조금 뭐 급변하는 급작스럽게 업무가 주어지고 급작스럽게 어려운 미션이 주어지는 그런 경우는 조금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신입분들에 있어서는 되게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고, 안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퍼포먼스 마케터 직무 자체가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론을 배우고 동아리에서 대외 활동을 통해서 이제 하는 활동과는 조금 많이 업무가 많이 다르다는 거,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엑셀을 이용한 숫자 플레이를 많이 하고, 광고를 저희가 뭐 보통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뭐 동아리에서 공모전 같은 거 하면 거의 일주일, 2주일 걸려서 하나를 만들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광고를 조금 소재화해서 하루에도 몇 개씩 바꿔야 되고 몇 개씩 제작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순발력이 요하는데, 보통 이제 신입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실무가 다르다 보니 그쪽에서 이제 순발력이라든지 뭐 필요한 이제 인사이트의 양이라든지 그쪽에서 조금 한계를 느끼기 좀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걸 처리해야 되는 업무다 보니. 네, 그래서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처음엔 많이 좀 힘들 수 있다, 어수선할 수 있다, 그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디지털 광고를 주로 하고 있고, 아날로그식이 아니라 뭐 핸드폰이나 PC에서 볼 수 있는 광고들을 많이 제작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퇴근하면 반대로 소비자가 되거든요. 핸드폰에 뭐 카카오톡에 뜨여 있는 비즈보드 광고라든지, 뭐 PC에 제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구글 애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광고라든지 그런 광고에 많이 노출이 되는데, 뭐 직업병이면 직업병일 수도 있고 제가 필요한 역량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다른 그 타사 광고주들의 광고를 보면서 이 광고는 뭐 어느 정도 클릭률이 나오겠다, 이 광고가 반응이 좋겠다, 나쁘겠다, 아니면 뭐 이 광고가 어떤 메시지를 의도하고 제작을 하고 왜 굳이 이 사이트에 광고를 노출시키는지에 대한 조금 분석을 하게 되는 그런 버릇이 생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이제 저희가 매일 하니까 그게 필요해야만 저희도 이제 광고를 조금 최적의 광고를 원활한 매체에다가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퇴근하고 이제 쉬는 시간에도 광고를 보면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근데 뭐 이게 직업병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오해가 있는 게, 그런 역량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퍼포먼스 마케터가 되면 이제 디지털 광고를 볼 때마다 좀 약간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조금 뭐 직업병이라고 하면 직업병인 것 같아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A도 A라는 그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고, 카피라이터도 카피라이터에 대한 그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듯이 퍼포먼스 마케터에 대한 그 일에 대한 그 경계도 많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순전히 이제 퍼포먼스 마케터라고 단정을 짓고 뭔가 진로를 잡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광고 업계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뭔가 하나의 직무를 가지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운다기보다 좀 포괄적으로 광고인이라는 그런 목표를 두고 내가 어떤 광고를 보고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고찰을 했는가에 대한 그런 되물음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그런 업무를, 그러니까 직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편협한 시각을 갖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제작자에 대한 그런 동경이라든지 기획자에 대한 뭐 그런 전통적인 방식만을 생각했다가는 이제 뭐 업무를 실질적인 업무에 들어갔을 때 많이 당황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그러야 했기 때문에 좀 포괄적인 생각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있다면 어느 직무를 가도 자기 적성에 맞다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